안녕하세요. 예비 엄마를 위한 환경적 건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임신과 중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저는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경입니다. 중금속은 어디에 있을까요?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데 아마 잘 느끼지 못하실 텐데요. 페인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난감이나 플라스틱 종류에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일부 화장품에는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포함된 화장품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생선, 이렇게 큰 생선에도 있는데요. 우리가 바다에서 작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먹고 최종적으로는 아주 큰 물고기가 섭취하겠죠. 그럴 때 소량의 중금속이 점점 먹이 사슬로 넘어가면서 축적이 돼요. 그럼 농도가 높아진 상태로 되는데 우리가 그 생선을 먹게 되면은 그 생선 안에 있는 중금속은 인체로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또 먹이 사슬을 거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노출이 되고요. 게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죠. 그래서 중금속도 태아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한번 농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 온 세상의 먹이 사슬의 끝에는 태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이나 성장을 위해서 꼭 먹이고 계신데 이 모유 안에도 이렇게 중금속들이 축적이 되었다가 아기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중금속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. 이전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걸러져서 점점점 농도가 연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중금속은 한번 들어오면 이 모발이라든지 이런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오랫동안 우리 몸에 머물러서 점점 농도가 진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임신한 경우에는 큰 생선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겠지요. 그리고 수도관이 너무 오래된 그런 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녹슨 부분이 또 녹아서 수돗물로 용출돼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수돗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금속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기 중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.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 먼지는 단순한 먼지 조각이 아니라 그 먼지 안에는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대기 오염이나 이런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그리고 미세먼지에도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러면 아주 취약한 태아에게는 이 농축된 중금속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죠. 그러면 태아에게 어떻게 중금속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분만을 할 때 아기에게서 탯줄에서 이렇게 혈액을 뽑을 수가 있어요. 제대혈을 채취를 할 수 있거든요. 그 제대혈 안에는 수은이 있는지 납이 있는지 카드뮴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수은 농도가 높았던 엄마의 아기들에게서는 아기의 제대혈에서도 수은이 높게 나왔고요. 그리고 아기의 체중이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을 연구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그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보는데 유의할 정도로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었고요. 그리고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서 아기의 지능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지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지능이 낮아진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일예로 한번 연구를 볼까요?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의 환경적인 노출에 의해서 아기한테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지 이런 모자 환경보건센터에서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어요. 거기에서 한 연구에선 1751명의 엄마를 연구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만 엄마에게서 나오는 평균 납 농도가 이렇게 나타났고요. 그리고 이 납 같은 경우는 대기가스에 많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큰 길에는 많은 차들이 다니죠. 그 차량에서 나오는 이런 가스들에는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니까 큰 길에서 가깝거나 또는 방의 개수가 많거나 이랬을 때 유의하게 어머니의 그러니까 임신한 어머니의 납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
그다음에 수은도 그런데요. 이거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같이 연구를 해봤어요. 그랬는데 수은 농도가 이렇게 100% 중에서 상위 25%에서는 아기 체중이 낮아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리고 한국과 대만에서 모두 아기 체중이 낮아졌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아이들보다 7%,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8%나 이렇게 체중이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임신 중에 수은의 노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생선 같은 경우에는 큰 생선이라고 하면 커다란 참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상 드시지 않도록 우리가 출산 교육할 때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해 주시고, 그리고 노후된 관에서 나오는 수돗물 같은 거,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들이 좋겠어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호 효과가 있는 게 비타민 C였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 C를 더 많이 복용한 분들에게서는 이렇게 아기에게 수은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엄마에게 비타민 C가 더 많은 분들은 수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아기에게도 발달 검사에서도 더 좋게 나왔다고 여기 되어 있듯이 이렇게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들이 보호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은 중금속과 엄마 그리고 태아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